그래서 목적은 어떻게 하면 AI를, 생성형 AI를 잘 써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가 목적이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게 뭐 서칭이 목적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그 학습에 학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AI 이정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뭐 AI의 처음은 이게 튜닝이라는 이 사람이 그 실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인공지능이 정말 인공지능인지 뭐 서로 테스트하는 1950년대에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뭐 나왔고, 지금은 이제 한 5년 6년 전에 챗GPT 3.5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생성형 AI가 이제 대중들한테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모델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 환경공학적으로 보면 1950년대, 90년대 보면 모델링이라고 해서 이제 윤재호 교수님 잘 아시잖아요. 윤재호 교수님 모델링 하시잖아요. 이런 코딩을 이용해서 뭐 포트란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모델링을 했던 게 이제 환경공학에 이런 것이 접목이 됐고, 이제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센서가 개발돼가지고 센서에서 이제 모델링을 이제 개발하고,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서 여기 수자원공사나 환경부나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이 센서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축적을 하고, 요즘에는 그 축적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는 모델까지 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환경공학이랑 접목이 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 4, 5년 후에는 충분히 개발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에서 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냐고 생각하면, 이제 내가 이제 환경공학을 배울 때만 해도 환경공학이 약간 그 토목공학의 한 부분처럼, 그래서 토목공학에서 특별히 이제 하수, 정수 처리 뭐 이런 거에 이제 특화가 돼 있다가 이제 환경 문제가 좀 기후 변화, 오염 문제 등도 막 심각하게 되면서 이제 화학 하시는 그러니까 화공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생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조인해서 이제 환경공학이라는 이 분야가 되게 융합적으로 이렇게 브로드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과에도 그렇지만 이제 뭐 안암에도 보면 환경생태공학부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환경생태공학부가 아니고 옛날에 농대에 뭐 있던 과가 이제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뭐 여기 그 안하면 이제 사회환경공학부도 옛날에는 토목과에다가 이제 받쳐주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이게 사회의 문제들을 이제 융합적으로 이제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하면 되고,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이제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연구 역량,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배양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고, 오늘 좀 약간 프랙티컬한 걸 좀 가르쳐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논문 AI하고 관련된 논문이 여기 최근에 한 5천 편이 증가해서, 그래서 뭐 데일로 보면 한 몇천 프로가 갑자기 많아진 거여서, 위성 데이터 아니면 자동화된 시스템, 뭐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 여기 가려졌긴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유럽에서 지금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AI를 이용해서 하수처장을 이제 예측을 하고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날짜 보면 2025년 6년에 한 거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만약에 취직을 하면, 내가 이제 이런 환경 분야에 머물고 싶으면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사례인데, 원래는 이걸 좀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글로벌 플라스틱 와치라고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한번 가서 보면은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쓰레기 매립량을 분석하는 AI 웹사이트 가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매립지 몇 군데 찍어서 하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립지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이제 머신러닝이나 위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 이제 이게 쓰레기장에 버리는데 원래 이렇게 버리면 그 버리는 양만큼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불법 버리는 사람도 있으면 이런 거 추적하는 것들도 있고, 요거는 이제
사이나이 AI 오션인데 이거는 이제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마린타임이라고 해서 이 배를 운송하는 그 업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AI 툴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수질 분석도 하고 그래서 대기제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요거는 재밌는 건데 이게 일렉트로시티 맵이라고 해서 뭐 구글 딱 가서 찾아보시면 실시간으로 전기 얼마만큼 쓰는지 그리고 전기를 쓰는 만큼 CO2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래서 이번 주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얼마만큼 썼는지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CO2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뭐 CO2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게 이런 거에 업체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탄소권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CO2를 내면 그 CO2 내는 만큼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거에 상하는 그걸 또 사면 또 돈을 안 내도 되고 이런 것들과 같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공학을 하시는 1학년 이제 여기 고학년도 있지만 기후변화, 오염 문제,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도시화 문제, 신기술의 부작용, 뭐 나노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2차 전지 폐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이 문제들을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환경공학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그 문제가 또 뭐냐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인문학적인 문제들도 있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AI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될 예정인 것 같아요. 않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메인은 여기 1학년들 이제 뭐 2, 3학년들 이제 수업을 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뭐 요즘에서 제일 핫한 키워드 중에 하고 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AI 위해서 뭐 몇 조를 뭐 투자를 한다고 하긴 하고 뭐 네이버 뭐 카카오 뭐 이런 뭐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한다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AI는 우리가 지금 쓰는 생성형 AI는 그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AI로 하는 건 되게 브로드한 정의고 거기 안에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해서 이제 기계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훈련시키듯이 기계가 훈련이 돼서 그 훈련된 거에서 이제 데이터를 얻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게 딥러닝이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노벨상 탄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딥러닝이 뭐냐면 이제 사람의 머리에 있는 뉴런 같은 비슷한 것을 이용해서 기계를 학습하는 방법. 그 중에서 이제 생성형 AI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생성형 AI는 그 데이터들이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질문하면 그 질문에 관련된 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챗GPT, 클라우드, 제미나이 그것뿐만 아니라 달리나 뭐 옛날에 그 뭐지 그 이미지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일본 그 제브리 스타일로 해서 만드는 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다이 같은 거나 뭐 미드저니 또 있고 음악 만드는 것도 있고 이게 코딩이 아니라 이제 텍스트로 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품들도 엄청 많고 나중에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돈을 내고 쓰는 유저들도 있고 그냥 프리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쓰다 보면 아쉽게도 이 격차가 생기게 돼요. 이 격차가 뭐냐면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그 아웃풋이 틀려져. 내가 돈을 내고 쓰면 더 많은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불균등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돈의 불균등이 아니라 이제 이런 AI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에 대한 불균형이 초래하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정부나 이렇게 이쪽에서 이걸 투자하는 이유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면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똑똑하지만 돈이 없어서 AI를 못 쓰는 거나 근데 AI를 써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는 거랑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에코 우리 지금 여기서 사인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에코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 과목들은 지금 생성형 AI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창업과 진로고
하나가 이제 홍피 교수님의 그 지구 생물 지구 환경, 그리고 하나는 이제 미생물의 수업인데, 요것들 왜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챗GPT나 클라우드나 제미나이나 이 퍼플렉시티가 있어. 근데 챗GPT는 다 아시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제 퍼플렉시티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매일경제신문에서 구독을 하면 퍼플렉시티를 1년 동안 공짜 사용할 수 있는 걸 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그 뭐 학생 할인도 있고, 근데 이게 뭐가 틀리냐면 이 챗GPT나 클라우드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되어 있는 데이터를 요약을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퍼플렉시티는 뭐냐면 웹사이트에 서치를 해가지고 그 정보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소스가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만약에 뭐 지금 기후 변화, 뭐 서울 뭐 세종시에 있는 CO2 농도가 어떻게 돼? 그러면 챗GPT나 클라우드나 제미나이는 옛날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걸 찾지만 퍼플렉시티는 웹서치를 해가지고 그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퍼플렉시티가 크롬을 돈 주고 사겠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나왔던 거예요. 이게 설치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틀리냐면 만약에 이제 뭐 여러분이 쓴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쓰기에는 챗GPT가 가장 편해. 그냥 내가 원하는 답을 하는 것. 근데 만약에 그 구글 같은 제미나이는 어떤 구글 어카운트가 있으면 공짜 사용하기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네, 요거는 이제 그게 가장 틀리죠.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클라우드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챗GPT가 이제 그 토큰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질문을 길게 하면 중간에 질문을 까먹어. 챗GPT 같은 경우. 그래서 중간에 질문을 까먹고 대답을 하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구조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긴 거에 관련된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학과 숙제를 해야 되는데 논문을 뭐 30개짜리 뭐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뭐 보고서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클라우드를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챗GPT 쓰면 앞부분을 있다가 중간에 빼고 나중에 뒷부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중간에 빼서 그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즉각적인 문제는 아마 챗GPT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뭐 BOD와 COD의 차이점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바로 가르쳐주고, 만약에 논문 분석을 하겠다, 보고서를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은 클라우드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학년이니까 이제 상관없는데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이제 4학년 되면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논문을 준다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주고 이거를 뭐 요즘에 그런 숙제 잘 안 하긴 하지만 챗GPT 쓸 것 같아서. 근데 만약에 그걸 분석해서 뭐 간단하게 해서 이제 랩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거에 이제 인트로덕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인트로덕션을 쓰려면 이런 자료들을 막 찾아가지고 클라우드한테 넣어주고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요약을 깔끔하게 해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카피 페이스트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검색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내가 뭐 미세 플라스틱을 연구하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의 최근 그 동향을 알고 싶다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의 자료를 딱 찾으면 최근 자료 찾으면 이제 얘네들이 서치를 해가지고 웹서치를 해가지고 2024년 현재 플라스틱의 오염량이 여기는 어떻다 이렇게 나오고 90년대 어떻다 이렇게 해요. 제미나이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제 구글 저기 그 노트북 LM이 있긴 있는데 요거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또 구글 아카운트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까 지금 누가 했는데 제미나이는 공짜라고 누가 얘기했던데 학생 공짜? 그러면 요것도 괜찮긴 해요. 근데 코딩이 있어서 좋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이거는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한번 보시고 가장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뭐냐면 섞어서 쓰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챗GPT한테 물어보고 그 답을 제미나이한테 확인시켜보는 방법. 이게 이제 가장 정보를 뭐지? 유리 어시어런스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 보면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근데 무료가 뭐가 문제점이면 그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질문에 대한 답변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시간에 대한 게 있어서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거나 뭐
세 개를 같이 쓰거나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챗GPT, 클라우드, 제미나이를 세 개를 같이 돌려 한꺼번에 똑같은 문제를 주. 그러면 답변이 다 틀려. 근데 그거를 컴바인 해가지고 하나의 뭐 문서로 만들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괜찮아요.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실험 보고서를 쓴다거나 데이터를 분석해야 된다면 처음에는 이제 챗GPT를 이제 아이디어를 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 갖고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짜달라 그러면 이제 챗GPT가 보고서 아웃라인을 짜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데이터를 검색해야 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퍼플렉시티보다는 컨센서스라는 그 AI가 있거든요. 그 컨센서스는 뭐냐면 퍼플렉시티는 뭘 찾냐면 이제 웹 서치를 하는 거예요. 웹에 있는 정보들. 그래서 웹에서 허락된 정보들을 썼는데 이제 컨센서스라는 그 AI는 그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논문에 특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걸 데이터를 이제 받았다. 이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 같은 한테 넣어놓고 이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분석을 쭉 해줘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도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를 쓸 때 두 가지는 좀 나눠서 쓰시면 딱 좋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이제 내가 환경 미생물을 가르치는데 난 미생물 배워본 적이 없다. 지구 과학하고 물리만 했다. 그러면 보면은 이게 전공 필수인데 그걸 그냥 안 들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개념 학습을 하면 돼요. 개념 학습은 뭐냐면 어떤 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개념을 생성형 AI가 답변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 탐색. 이거는 퍼플렉시스나 뭐 제미나이나 해가지고 최신 정보를 이렇게 물어보거나 논문을 분석하고 요약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구글 이거를 보여주기 쉽긴 한데 인터넷이 안 될 수.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기초적인 과목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은 챗GPT하고 제미나이를 합쳐가지고 기본 개념을 가르쳐 달라거나 아니면은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만약에 연구 프로젝트를 맡겠다 해서 나중에 학부 연구생을 하게 해가지고 뭐 연구를 하는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요거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예, 노트북 LM이라고 구글에서 나온 건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간 없어서 예. 그리고 이런 만약에 이제 환경공학을 들었잖아. 1학기 때 들었는데 기억에 가물가물하겠지만 뭐 활성 슬러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개념을 물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개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어떻게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뒤에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만약에 3학년 같은 경우는 설명, 분석, 워딩을 좀 명확하게 해주면 이 챗GPT가 그에 상응하는 답들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세 개가 있거든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구글 노트북 LM을 써보신 분 뒤에는 거의 정렬인데 아니면 여기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써보신 분 이게 유료 버전만 가능한 거라서 근데 여기 챗GPT 커스텀 GPT도 없고 요거는 옛날에 우리가 생물 공정 때 제가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유료로 쓰면은 커스텀 GPT라고 해서 나중에 챗GPT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자료를 올려놓으면 GPT가 그걸 훈련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를 좋아한다. 아니면 무슨 책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책을 뭐 토지라는 책을 박경리의 토지라는 책을 텍스트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넣어놓으면 얘가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답을해주고 또 재밌는 거는 뭐 니체나 이런 철학자들 책을 막 훈련해가지고 넣어주면 뭐 철학적인 답변을 이제 GPT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것.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챗 GPT는 범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딱 질문하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 질문을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뭐 일반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구글 노트북 같은 경우는 내가 올려놓은 업로드한 데이터 안에서 답변을 해요. 이게 뭐가 좋으냐면 이게 할로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무슨 환각 효과 이게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질문을 했어.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하려고. 그럼 뭐 환경생물 공정이나 뭐딴그 교수님 수업에 그걸 하려고 이제 질문했어. 근데 걔가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틀린 답변이.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쓰면 점수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할루시네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대한 게 아닌데 만약에 이제 구글 노트북 같은 걸 쓰면 교수님이 썼던 강의 자료를 올려놓고 교수님이 얘기했던 텍스트북을 여기 학술정보에서 받아서 올려놓고 그 안에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이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서 그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 있고 클라우드 프로젝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클라우드나 이런 그 클라우드 이용에 쓰면은 일단 챗을 끝나버리면 이 메모리 안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정보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템포러리해서 이게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없어지는. 근데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하면은 내 챗을 이 친구가 다 기억하고 있고 프로젝트 안에서.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질문하면 그 맥락 안에서 그걸 이해해가지고 그거에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도 되게 중요한 거여서 우리가 막 질문할 때 뭐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거시기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면 걔가 거시기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챗GPT는 그렇게 얘기하면 거시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면 내가 했던 그 안에서 맥락에서 이해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는 돈이 문제야. 어디가? 돈이 문제인데 뭐냐면 이제 유료 서비스가 멀리 가서 볼까? 이게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료로 사용되는 것들을 사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걸 써야 되나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고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료 버전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요즘에 GPT가 5.0이 나와서 그걸 사용하시고 나머지 거를 이제 무료로 해가지고 같이 사용해도 되고 이런 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틀긴 해요. 가장 번영적으로 쓰기에는 챗GPT도 괜찮고 근데 이제 긴 글을 분석하기에는 클라우드가 있죠. 얘는 좋은 거는 이제 연동이 돼요. 뭐랑 연동이 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구글 노트북 LM에 연동이 돼가지고 노트북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맞아.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이제 어떤 걸 쓰던 간에 교차 검증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가라면 굳이 할 필요 없이 내가 BOD하고 COD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으면 굳이 이걸 검증할 필요 없는데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얘한테 이걸 두 개를 물어봐야 돼. GPT한테도 물어보고 클라우드한테도 물어보고 제미나한테 물어보고 그 답변의 차이점은 분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고요. 그리고 질문하는 방법, 그 학습하는 방법, 챗GPT를 할 때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쉬운 거 질문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코딩은 상관없겠고 뭐 내가 환경생물 공정하니까 그뭐 활성스러지 대기 오염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쉬운 것부터 질문을 해가지고 하면은 얘가 더 이해가 훨씬 빠르게 해요. 나중에 뒤에서 이제 질문하는 방법도 얘기할 텐데 그 생성형 AI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그 생성형 AI나 이 AI가 여러 산업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방법이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은 다 이렇게 모아놓고 내가 얘기하고 시험 보고 그래서 이게 개인별 편차가 있잖아. 그래서 어떤 친구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뭐 영어를 잘하는데 그거에 다
없고 그냥 획일화된 교육을 하는데 만약에 챗GPT 갖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개인화된 학습을 가능히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훈련을 시켜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사업단에서 이거를 준비하는 것 중에도 하나가 있고 그래서 시간이 관계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들어보셨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냐면 프롬프트라고 해서 이거를 안에 그 타이핑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쓸까에 관한 산책. 그래서 이게 요즘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냐고 쓰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냐면 질문을 어떻게 하게 하는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한 엔지니어인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필요한 정보들을 챗GPT한테 주는 거예요. 그 챗GPT가 그걸 이용해서 그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생성형 AI인데 뭐 에이전트 AI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제일 중요한 거 얘네들은 너의 마음을 읽지 않고 내가 뭐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질문하면 그 질문의 퀄리티에 따라서 답변이 다 틀려져요. 질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면 답변도 명확하고 그 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 사학까지 돼야 하잖아. 내가 수업을 끝나고 나서 학생이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고 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으니까 답변을 하잖아. 얘가 이걸 모르니까 답변하잖아. 근데 생성형 AI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호한 거 좋은 보고서를 작성해줘 그러면 좋은 보고서의 기준이 그러니까 만약에 보고서를 뭐 시키겠다 하면은 뭐 서론, 본론, 결론, 그 페이지는 몇 페이지 그리고 워드는 몇 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더 좋은 거는 샘플을 보여주는 거. 잘된 샘플 어떤 보고서가 잘 된 거를 이제 선배들한테 받아가지고 딱 올려놓은 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거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줘 보면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보고를 찾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나온 거 이제 프롬프트 쓰잖아요. 요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 조금씩 바꿔서 하면은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가장 많이 쓰는 거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나. 그래서 역할을 줘야 되는 거. 역할이 뭐냐면 어 이런 역할을 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주냐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논문을 내잖아.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어떤 논문을 쓰고 나서 요거 했을 때 너의 역할은 논문 심사하는 사람의 역할이야. 그리고 맥락은 이거에 대한 정보. 그리고 목표는 이거에 대해서 너가 이베리에이션을 해줘야 돼. 그리고 포맷은 포멀한 포맷으로 해줘. 그럼 이렇게 쭉 나오게 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질문하면 어떤 질문하냐면 내가 이제 BOD, COD나 뭐 DNA,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이런 걸 모르겠다면 이거를 1학년 대학교 1학년의 입장으로 설명하는 거랑 초등학교 1학년한테 설명하는 거랑 틀리잖아. 그런 역할들을 주어지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더 정교한 건데 뭐 맥락, 역할, 목표, 행동, 결과물 형식, 언어 및 제약 이런 것들을 제안을 줘서 이제 작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위에 있는 분들 뭐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같이 근무하신 교수님들이 이제 챗GPT 쓰는데 답변이 너무 엉터리다 이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질문이 일단 너무 모호해. 그래서 뭐 어떤 질문하면 뭐 요즘 주식이 어때? 그렇게 물어보면 뭐 모호하게 답변하는데 뭐 요즘에 제가 주식을 안 하시긴 했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최근 5년간에 뭐 3개월 동안에 분석을 해줘. 그러면 3개월 동안 분석을 해줘. 질문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답변이 틀려지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잘 쓰고 못 쓰느냐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 틀려요. 더 중요한 거는 아는 만큼 질문이 틀려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질문할 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지 그거에 관련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생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낮은 질문하면 낮은 답변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더 고급적인 질문에서 고급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BOD, COD 다 배웠잖아. 그래서 BOD, COD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니까 대충 알려주는. 근데 만약에 내가 환경공학과 1학년이야. 그리고 이제 BOD, COD의 차이점을 알고 싶은데 하수 처리장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줘. 그러면 대상, 목표, 컨테스트, 출력 이걸 표로 만들면 이 표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질문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는 기세 플라스틱에 분석하는 코드. 내가 이제 우리 1학년 이제 코딩 배우잖아. 이제 뭐 이제 기초법만 배우는데 요즘에 내가 뭘 하고 있냐면 이 코딩을 이제 파이썬을 짜달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잘 짜줘. 그래서 이제 뭐 리세트라스틱 분석하는 이미지를 분석하는 코딩을 짜줘. 얘가 이제 코딩을 이제 짜주는데 그렇게 짜주면은 너무 러프하게 짜주거든. 근데 만약에 어떻게 하냐면 농도를 할 수 있게끔 사이즈가 얼마만큼 그리고 분포를 시각화할 수 있게끔 이게 메타 맵플라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그 시각화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짜주면 이렇게 쭉 짜줘요. 그리고 뭐 영양평가 써도 그렇고 똑같이 만약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줘 그러면은 얘기한 것처럼 뭐 위치나 규모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서울시 강동구에 뭐 수소 발전소를 설립하려고 한다 아니면 세종시에 새로운 정수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규모는 어떻고 어떻고 그렇게 하면은 요거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들을 정해주면 훨씬 더 정확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프롬프팅 하는 문제를 한 작성은 이게 예시 제시 기법이라서 수질 분석 결과의 예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주고 그거에 관련된 비슷한 질문들을 하는 방법. 요건 이제 체인아웃 소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알고리즘 중에 비슷한 건데 어떤 거를 계산할 때 단계별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단계별 사고가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차적으로. 첫 번째 질문은 뭐 이 도시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목록을 작성해줘. 1번을 타스크를 주고 이게 나오면 그러면 단계별로 계산 과정을 설명해줘. 그럼 걔가 이렇게 단계별로 계산을 설명해주고 최종값을 산출해. 이 목표를 할 때 이 목표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GPT나 클라우드나 이렇게 하면 그 친구가 이렇게 목표에 맞게끔 단계별로 한 다음에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합쳐버리면 돼요.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요거는 아까 지금 얘기했던 건 셀프 코렉션. 챗GPT가 거짓말 엄청 잘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그래서 요즘에 그 사전 용어 되게 사람 친화적이었대. 그래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 5.0은 쌀쌀맞게 변했다고 어떤 사람들 뭐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이 그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GPT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띄우지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얘기하면 수정을 해. 셀프 코렉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막 보내면 잘못된 정보가 계속 잘못되게 생성이 돼.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환경공학을 한다 그러면 환경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과 날리지하고 뭐 프랙티컬한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GPT가 아니면 클라우드가 하는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옳고 그르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그거가 없으면 얘가 그냥 신처럼 얘 말이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두 개 같이 쓰거나 세 개 같이 쓰거나 교차 검증을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있고 만약에 이제
활성슬러지에서 FMB를 계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거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나눠서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는 이게 목적이었는데 우리 1학년 때 이제 파이썬 할 때 어떻게 하면 생성형 AI 이용해서 코딩을 작성할까? 요거는 나중에 따로 수업 시간에 녹화를 학원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내가 써보니까 너무 잘해. 만약에 그 뭐 5줄, 6줄 코딩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게 있으면 이제 뭐 요즘 내가 뭐 하냐면 뭐저 어제 그 화요일 날 설명했잖아요. 제브라 PC에서 이제 미세 플러스 독성에 대한 뭐 이런 연구하면 그 나온 데이터를 코딩을 짜서 하려면은 힘든데 뭐 5분 만에 뭐 1분도 안 돼가지고 그거에 한 100 몇 줄의 코딩을 얘가 다 짜주니까 그래서 자동화가 가능하게끔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건 이제 우리 수업 시간 하면서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거 개인적으로 요거는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래요. 써보시기 뭐냐면 이게 구글 노트북 LM인데 이게 뭐가 좋냐면 다 올릴 수 있어. 근데 올리는데 이게 양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어떻게 쓰냐면 논문이나 교과서를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그 텍스트 파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올려요. 왜냐면 PDF 파일은 용량이 막 크잖아. 근데 그거를 바꾸면 몇 킬로바이트 정도 되니까 훨씬 더 많은 걸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질문할 수 있고 뭐 노트북 할 수 있고 그래서 뭘까지 할 수 있냐면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but often Karen.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논문 90개를 마크다운 파일로 변환한 다음에 요 구글 노트북 LM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뭐 비디오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보여주고 싶어서 얘기 안 해요. 하나 기능이 뭐냐면 이거 우리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팟캐스트 하는 거 있잖아. 남자 여자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 논문 90개를 얘가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팟캐스트 형식으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되는 거.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에서 알아? 이 얘기 들어봤어. 그러면 그 정의가 뭐야?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몇인지? 그러면 어떤 독성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를 쭉 한 20분 정도 만들어줘요. 근데 이런 거 해놓으면 나중에 뭐 집에 갈 때 이렇게 귀에다 꽂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할 거면 만약에 이제 기말고사 준비한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올려놓은 교재를 구글 여기다 올려놓고 15분짜리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주면 이렇게 들으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 가장 좋은 거는 소스 트래킹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답변을 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종류가 어떻게 돼? 그러면 얘가 뭐 PE, PES, 그러니까 폴리에스텐, 폴리스타일렌 그리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쭉 설명하면서 옆에다가 소스를 다 보여줘요. 소스를 클릭하면 그 소스로 가게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논문 쓰거나 뭐 문헌 리뷰하거나 이렇게 할 때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어차피 이게 구글에서 할 수 있으니까 공짜로 노트를 뭐 하나, 2개 정도는 그냥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 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답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겠다. 그러면 얘한테 물어보면 돼. 중간고사 출제될 만한 문제 한 5개만 뽑아. 그러면 얘가 이제 그거에 대한 5개를 뽑아줄 수도 있고 만약에 뭐 활성스러지에 대해서 뭐 차이점이 돼 있으면 그것도 해줄 수 있고 간단히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야지 면접 가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 제가 12시에 끝난다고 약속했으니까 12시에 끝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챗GPT나 클라우드나 이게 러닝 스터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챗GPT 같은 경우는 스터디 모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올려놓으면 여러분들과 같이 1대1로 공부를 하면서 챗GPT랑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거. 이게 요즘에 가장 윤리적인 문제. 어디까지 나의 아이디어고 어디까지 나의 노력이고 어디까지 이거를 채점을 허용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아직 이고
검증하는 거, 이게 했던 게 정보가 정확한지 안 한지, 이게 검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은 요걸 한번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검증이 필요하고, 논리도 필요해. 이게 논리적으로 얘가 맞게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개인하게 맞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논리적인 문제가 빠졌어. 요 마지막. 만약에 여러분들이 챗GPT를 쓰시면 담당 교수님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담당 교수님이 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챗GPT 통해서 초안이 작성됐다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그런 것들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어디까지 챗GPT가 있고 어디까지 내가 했는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논문 나온 것들은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 이런 과학 저술지 같은 경우에는 교정까지는 오케이. 이걸 통해서 교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오케이인데 뭐 분석을 맡겼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허락되지 않지만 과제나 논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능한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하면 담당 교수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허용합니까?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 없이 챗GPT를 썼다가 만약에 발각이 이게 사실 확인되면 이게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이메일 나왔잖아요. 그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할 수 있는 학교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레이딩이 맡겨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으니까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뭐 보고서는 어디까지 가능하고 교정까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데이터 분석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나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게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그런 손길이 아직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지식을 어느 정도 쌓지 않으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에게 비판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 것도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비행기를 보면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나온 게 코파일럿이라고 무슨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파일럿이에요. 얘는 여러분들 학습을 도와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하면 되고 이 파이썬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지막 슬라이드. 이거는 1분 하나. 이게 이제 찰스 앤디라고 작년에 들어가신 분인데 뭐 경영 기술, 포트폴리오 인생 이런 거 쓰셨던 분인데 얼마 전에 읽다가 요거에 좀 마음에 들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90 몇 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할아버지 시대에는 등대지기가 있었어. 배가 오면 이 빛을 비춰가지고 여기에 등대가 있다고 하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등대지기란 잡이 없어진 거. 왜냐하면 GPS도 생기고 등대가 사업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사람이 살면서 뭐 1950년대 세탁기가 들어왔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세탁을 할 필요가 없고. 이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공부할 때는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아야 됐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이 되니까 도서관 시대에서 서칭 시대로 바뀌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시대는 AI에서 하면 다 나오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이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원하지 않던 원하던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또 우리 삶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런 거를 외면하지 말고 딴 사람 책에서 외면하지 말고 차분하게 맞으면 돼요. 우리 전의 세대가 그랬듯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듯이 그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 기술 안에서 우리가 적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1학년이니까 이제 3, 4학년들이 졸업하면 뭐 많이 막 하지만 1학년들은 더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또 그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하시면 되고 네, 마지막 시간 다 됐으니까 질문 한두 개. 질문이 없네. 그냥 GPT한테 뭐라고 물어볼까요? 나중에. 질문 없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GPT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뭐 유료하고 무료 버전이 있긴 하지만 무료를 한번 써보신 다음에 뭐 가능하시고 유료 버전도 뭐 써보기도 하고 이제 학교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런 GPT 가능한 AI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수업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